많은 분들이 고기만 많이 먹으면 단백질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잘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자꾸 빠지지? 라며 의아해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미국의 한 유명 의사가 자기 환자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에게만 특별히 챙겨줬던 단백질 식품 3가지가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고기와 달걀만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기를 분명 먹는데도 예전보다 근력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신 적,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임이 둔해진 적, 건강검진에서 근감소, 골감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경우, 이게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단백질의 흡수와 동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흡수율이 낮은 식품만 골라 먹으면 결국 근육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방으로 쌓이거나 소화 불량으로 불편함만 남기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미국의 의사는 자기 가족들에게만 그 특별한 단백질을 강조했을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단백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단백질 섭취의 착각을 짚어보고, 둘째, 미국 의사가 가족들에게만 강조한 단백질 식품 3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소개하고, 셋째, 이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흡수율과 동화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단순히 이거 드세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드실 수 있는 조리법, 타이밍, 조합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보신 뒤 바로 식탁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 혈당, 뇌 건강, 심지어 기분과 활력까지 좌우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여태 잘못 알고 드셔왔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줄 진짜 단백질 3가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시니어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검사에서는 근육량이 줄고 있다는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고기를 먹는 양이 많아도 이와 장에서 소화 효소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단백질은 제대로 잘리지 못하고 흡수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되거나 소화 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먹은 건 많은데 몸에 남는 건 적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동화율입니다. 단백질이 흡수됐다 하더라도 그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에너지, 미네랄, 특정 보조 영양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만 덩그러니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소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근육으로 변환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은 절반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중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고기를 한 번에 많이 먹고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빵이나 죽으로 해결하곤 하지요. 그런데 근육은 하루 종일 조금씩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저녁 한 끼 몰아주기 식단은 오히려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밤사이 소화기관에 부담만 줍니다. 네 번째 문제는 잘못된 단백질 선택입니다. 가공육, 소금에 절인 햄, 튀김류 같은 단백질은 단백질보다 나트륨과 지방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을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착각하고 섭취하다 보면 근육은 늘지 않고 오히려 혈압과 혈당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74세 이모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고기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체중은 늘었지만 근육량은 줄고 지방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소화력이 떨어져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흡수되지 못했고, 또 가공육 위주 식습관 때문에 나트륨 과잉으로 혈압이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단백질 충분히 먹는다라는 자기 확신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힘만 담당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저장 창고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초 물질이 되며 체온을 유지하는 에너지 공장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잘못 먹으면 이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근감소증을 가진 고령자는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단백질 섭취를 다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나는 고기 많이 먹으니까 괜찮다라는 착각, 단백질은 양만 많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생각, 아침은 가볍게, 저녁에 몰아먹기라는 습관, 햄 소시지도 단백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오해. 이 네 가지가 근육을 지켜야 할 신이어 건강을 정반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사가 가족들에게만 특별히 강조했던 단백질 식품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음식들이 진짜 단백질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한 임상의가 가족들에게만 강조했던, 그리고 실제로 근육과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 진짜 단백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우입니다. 새우는 많은 분들이 평소 반찬으로 드시는 친근한 식재료이지만 사실 노인에게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새우는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서 지방은 매우 적습니다. 무엇보다 근섬유가 짧아 소화가 잘 되므로 소화력이 약해진 시니어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게다가 껍질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고혈압이 있는 분이라면 소금에 절인 새우젓은 피하고 찐 새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소금 대신 마늘과 허브를 곁들여 찌거나 구워 드시고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간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과자 대신 새우 몇 마리를 드시면 단백질 간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미국과 유럽에서 슈퍼 단백질 콩으로 불리며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특히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일반 콩보다 소화가 잘 되고 가스가 덜 차는 장점도 있습니다. 활용법으로는 흰 쌀밥에 한 주먹 정도 넣어 함께 지어 드시면 밥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크게 증가합니다. 부드럽게 삶아 수프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영양이 풍부합니다. 하루 한 끼만 렌틸 콩밥으로 바꿔도 2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깨가루를 단순히 고소한 양념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단백질을 근육으로 동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자체도 공급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메가3, 지방산과 각종 미네랄을 함께 제공해 단백질 대사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점입니다. 들깨가루에는 ALA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활용법으로는 미역국이나 시래기국에 한 숟갈 넣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고 시금치나 고사리 같은 나물에 무쳐 먹으면 단백질, 칼슘, 오메가3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흰죽에 넣어 드시면 속 편한 고단백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 먹는 것도 좋지만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조합할 때입니다. 새우와 들깨국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오메가3가 만나 근육 합성을 극대화합니다. 렌틸 콩밥에 새우 볶음을 곁들이면 혈당 안정과 고단백 보충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습니다. 여름철에는 콩국수에 들깨가루를 넣어 드시면 단백질과 불포화지방, 미네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쓰이는 효율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시니어의 단백질 섭취는 조금씩 자주 하루 3번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침에는 흡수가 빠른 식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 들깨가루 죽이나 렌틸 콩밥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찐 새우나 렌틸 콩 샐러드처럼 소화 부담이 적은 음식을 권장합니다. 저녁에는 들깨국과 새우, 렌틸 콩밥 반 공기처럼 조합 식단을 구성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2주 실행 로드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에 들깨가루 한 숟갈을 추가하고 점심에는 렌틸 콩밥을 도입해 보세요. 둘째 주에는 저녁 반찬에 새우 요리를 넣고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삶은 새우를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단백질을 나눠 먹는 습관을 만들면 됩니다. 이 로드맵대로 실천하면 2주 후에는 체력이 달라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아침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조합하고 언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변화를 주신다면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동안 나는 단백질은 문제없다라고 자신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2개, 점심 저녁에는 고기 반찬을 꼭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낮았고 보행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백질을 많이 먹었지만 대부분 기름진 고기 위주였고 흡수율이 떨어져 절반 이상이 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도 근육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는 흰죽에 들깨가루를 넣어 속 편하게 시작했고 점심에는 렌틸 콩밥을 도입했습니다. 저녁에는 기름진 고기 대신 찐 새우와 들깨국을 곁들였습니다. 단순히 음식 몇 가지를 바꾼 것뿐인데 섭취 방식과 타이밍이 달라지니 몸은 금방 반응했습니다. 2달 뒤 보행 속도 검사에서 초당 0.2m가 빨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같은 단백질인데 이제야 내 몸이 받아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늦어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재활 운동을 권했지만 운동만으로는 회복 속도가 더뎠습니다. 그때 아들이 권유한 단백질 식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렌틸 콩죽, 점심은 새우 샐러드, 저녁은 들깨가루를 넣은 시래기국과 렌틸 콩밥, 이렇게 하루 3번 나누어 섭취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 2주 만에 변화를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수술 부위의 붓기가 줄어들고 다리에 힘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근력 검사에서 다리 근육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혈당 수치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박 어르신은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갑자기 늘린 것도 아닌데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회복 속도가 달라졌다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최순자 어르신의 경우도 있습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채식 위주의 식사를 고집하셨습니다. 그런데 70대에 접어들면서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근감소증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선호하지 않아 어떻게 보충할지 고민하다가 렌틸콩과 들깨가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 렌틸 콩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들깨 무침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고기 대신 새우를 소량 곁들여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그 결과 섭취량은 크게 늘리지 않고도 근육량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무릎 관절 통증이 줄었다는 체감이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나는 채식주의자라서 단백질을 못 챙길 줄 알았는데 이 방법이라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단백질은 양보다 질, 그리고 흡수율과 타이밍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음식 재료가 아니라 시니어의 근육을 다시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해서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2주, 4주, 3개월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단백질은 많이 먹는가가 아니라 제대로 먹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와 그 조합을 생활 속에 넣는 순간 근육과 건강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힘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양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 언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미국의 의사가 가족에게만 강조했던 진짜 단백질 세 가지,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식탁에 꾸준히 올리면 근육은 다시 힘을 얻고 혈당과 면역, 활력까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을 여태껏 잘못 먹어왔다면 오늘이 방향을 바꿀 기회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챙겨 드셨나요?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중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시청자분들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실천하면서 더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